먼저 첫 번째 발제로 사회통합 실태조사로 살펴본 MZ세대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인식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의 김성근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자, 김성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김성근입니다. 바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회통합 실태조사로 살펴본 MZ세대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인식입니다. 간단하게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이번 해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매년 실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역시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 MZ 세대란 게 실제로 어떤 걸까? 그러니까 MZ 세대는 이렇다 저렇다란 얘기는 많은데 실제로 MZ 세대를 분석한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써서 이 사람들을 묘사해 보자,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목적은 이제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국가승인 통계이고요. 전국의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작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항목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이제 8개 큰 차원이 있고요. 세세적인 질문은 써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읽을 수는 없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회통합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는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제 MZ 세대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정말로 세대 갈등이 그렇게 큰가? 그러니까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역시 세대는 이제 제가 이 정의를 찾아보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세대란 건 역시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이가 같다고 세대가 같은 건 아니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런 정의를 보면서 확실히 이 세대 논의, 그 전에 X 세대도 그랬고 이제 뭐 Y 세대 무슨 세대 논의에 항상 느껴지는 약간의 공허함.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 사람들이 이렇다로 묘사되는 그 부분을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령을 기준으로 MZ 세대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 나이대 사람들이 이렇다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MZ 세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이제 실제로 세대 갈등이 심각한가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9가지 갈등 영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빈곤층과 중산층, 보수와 진보, 그러니까 이념 갈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9가지를 물어보는데 2013년부터 데이터를 쭉 묘사한 걸 보시면 세대 갈등은 밑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6번째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9개 갈등 중에 6번째고 점수도 2013년부터 2.8점에서 2.73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갈등들이 이제 크게 레벨 변화가 없긴 하지만요. 이걸로 보면 적어도 저희 데이터 속에서 세대 갈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심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오른쪽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2013년과 2021년의 인식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연령에서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어도 저희 데이터가 특별히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은 오히려 세대 갈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혹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대 갈등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앞에서 그냥 세대 갈등이 심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였다면 여기서는 다른 세대에 대해서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 어떻게 느끼십니까를 감정 온도로 측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0도면 아주 차갑다, 그러니까 호의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고 100도면 호의가 아주 많다, 그 집단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보시면 19세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 집단은 확실히 청년층에 대해서 더 따뜻하게 느낍니다. 노인층에 대해서 좀 차갑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집단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노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느낍니다. 근데 이걸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낀다라는 거니까 독특할 게 없습니다. 물론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노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감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그럼 이 MZ 세대가 겪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이제 주관적 웰빙입니다. 역시 이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아마 20대가 주관적 웰빙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라고 저 혼자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MZ 세대 20, 30대를 띄워놓고 봤을 때 다른 세대보다 주관적 웰빙이 대부분의 차원에서 높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2030이었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30대 40대인데 이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웰빙 수준에서 현재 MZ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전에 20, 30대보다도 좋아졌고 지금 다른 세대보다도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긍정적 감정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이제 자살하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인데 보시면 기성세대보다도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고 2013년에 20, 30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데이터만 봤을 때 주관적 웰빙은 상당히 괜찮아졌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들여다본 것은 이제 주관적 웰빙에도 긍정적으로 어떤 게 더 좋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우울감을 느끼십니까? 물어본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걱정 부분에서는 확실히 2013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수준이. 패턴은 비슷하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걱정이 많습니다만 수준은 줄어들었고,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우울감의 경우에는 오히려 2013년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20대, 보통 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전반적으로 주관적 웰빙이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울감, 그러니까 우울은 곧 이제 고립감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다,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MZ 세대가 어떻다라는 것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이들을 잡아내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M세대와 Z세대의 특징을 좀 더 찾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비한 걱정 혹은 이제 경제 안정성 이런 부분,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노후에 대한 준비라든지 혹은 이제 중병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 점수는 이제 거기 조그맣게 써 있지만 점수가 낮을수록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 확실히 젊은 세대가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당연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이 완전히 왕성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큰 세대가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2013년과의 결과 비교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살짝 거의 패턴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점수로 봤을 때도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의 경제 안정성도 비슷하게 여기서는 이제 2021년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13년에 이 중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재 경제생활 안정도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안정도는 모든 세대에서 올라갔습니다. 청년세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보통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걱정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관적 웰빙 수는 높다. 그러니까 그냥 신문에서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MZ 세대하고 좀 다른 모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어떨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 한계 상황 여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식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식비가 없어서 굶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실제 극한 상황인데 2013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전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이런 느낌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경제 사회 발전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병원비 고령층의 경우에 병원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이 기성세대 노령층이 포함되면 노령층은 아무래도 병원비 소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걱정하는 비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경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살펴보면 MZ 세대의 삶의 질은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경제적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사회 경제적 인식 알아보자라는 점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리고 5년 후의 전망에 대한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G 세대가 M 세대보다도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치 상황이라든지 향후 전망, 민주주의 수준, 향후 민주주의 전망, 경제 수준, 경제 상황 만족도, 향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오히려 G 세대가 더 높고요. 오른쪽에 2013년 조사에서 뽑은 그래프보다는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상황 혹은 민주주의 상황에 있어서도 G세대가 어떤 특별한 불만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라는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거 이제 향후 10년간 이뤄야 할 국가 목표라고 쓰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설명드린 대로 이건 탈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탈물질주의를 지향하냐 혹은 물질주의 지향하냐 그런 걸 측정하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MZ세대와 기성세대는 차이를 일정히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성세대 쪽이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밑에 보이는 2013년에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MZ세대의 특징이란 건 사실 MZ세대는 어떤 특별한 세대가 있다라기보다는 20, 30대로서의 특성이 더 강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 30대 MZ 세대들은 보통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확실히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은 G세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보다. 근데 이제 오른쪽 2013년 결과를 보시면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정치적 관심이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이 더 정당이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을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수준이 줄었습니다. 지정당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이거는 대단한 패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10년을 앞뒤로 두고 봐도 이러한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 관심을 두면 좀 더 정확한 MZ 모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정치 관심도는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낮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차이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념 성향입니다. 이념 성향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더 중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패턴을 비교해 보시면 이 패턴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에도 젊은 층은 중도가 가장 많았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이게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단으로서 생각해 보면 2013년도에 20대였던 사람들이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3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였던 사람들은 위에 40대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이 패턴이 그대로라는 것은 이제 현재 M세대 혹은 G세대가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나이대, 그러니까 20, 30대로서 느끼는 것이 더 크다라는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세대별 성별로 해서 이념 성향을 나눠봤는데요. 이 경우에서도 2013년보다 이제 약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더 이제 보수적이 되었다, 진보적이 되었던 건데요. 예, 떨어진 진보적이 되었던 건데요. 큰 변화는 없지만 19세, 20세에서 남녀 모두 약간 더 진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사회정책 관심도에서 보통 이제 어떤 세대를 평가할 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 말고도 어떤 시민적 의무에 관심이 적다 이런 종류의 표현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특별히 전체적인 패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레벨이 이제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낮아졌고요. 큰 차이는 아니라서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2021년 조사 자료에 있어서 투표 참여,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 이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라고 하시는 분야에서 그 G세대 가장 젊은 세대가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성향을 마구 보인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들이 이러한 의무들에 대해서 다른 의무들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공정성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공정성을 살펴보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패턴은 오른쪽에 보이는 2013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기관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행정기관, 국회, 법원, 검찰, 경찰이 더 조금은 공정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공정성의 인식을 따로 살펴봐도 이제 취업 기회, 성별에 따른 대우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약간 더 불공평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젠더 간의 이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젠더에 따라서 이 공정성 인식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세대별로 이제 젠더 갈등이 그렇게 큰 역할을 차지하지, 그러니까 젠더 갈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다. 다만 30대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크게 심하다, 이제 그 갈등이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요것들은 이제 요 세대 여자분들의 독특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포용성 수준, 이거 이제 그 MZ 세대 특성과 관련해서 이제 MZ 세대들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다라는 이제 인식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집단에 대한 감정 온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에 있어서 기성세대보다 MZ 세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 장애인, 성별 소수자, 성적 소수자, 종교가 다른 사람, 전과자, 처음 만나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감정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간단한 질문, MZ세대란 거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제 MZ세대라는 어떤 독특한 세대가 있어서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기보다는 20, 30대로서 겪는 특성이 훨씬 더 잘 보인다,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결과를 어느 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니까 MZ세대는 없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답을 이제 여기 있는 페이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없다라기보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리고 있던 그 MZ세대란 집단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실제로 현재 MZ세대가 경험하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 다른 건 대부분 좋아졌는데 우울에 대해서는 MZ세대는 좀 더 높아졌습니다. 10년 전보다. 그렇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좀 더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다음에 이제 투표 참여나 세금 납부, 법규칙 등 기본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줄었다는 것도 이들의 어떤 특성,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들의 어떤 특성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시각의 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은이들이 좌절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느낄 때 느끼는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거나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사소한 좌절들,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냥 어떤 세대로 특정 지어져서 오히려 이해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